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소설가 김현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저는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밸런스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8번 사자성 이은비입니다. 와, 아이고. 너무 길어가지고 맨날 까먹네요. 과욕 때문에 닉네임도 길게 지어가지고. 여러분, 또 네. 우리 은비님이랑 또 다른 주제로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주제는 빅5와 MBTI입니다. 와. 이제 또 애니어그램을 넘어서 네. 다른 거에까지 손을 뻗쳤는데 그쵸. 여러분 저가 이 애니어그램 전문가긴 하지만 애니어그램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아주 초반부터 계속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이 애니어그램을 강의를 갈 때도 강의 시간 사실 애니어그램 기초만 해도 뭐 1시간 반, 2시간인데 끼케야 기본이죠. 강의 시간 이거 기초만 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빅5 얘기를 5대 성격 특성이라고도 하죠. 제가 전에 특집 따로 한 적도 네. 있고 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껴서 꼭 해. 왜냐하면은 애니어그램이 성격과는 다른 개념인데 그거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격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항상 빅5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MBTI가 너무 대중적이 됐잖아요. 그쵸. 이제는 아주 뭐 핫한 주제죠. 공중파야. 예능에서까지 MBTI 특집을 하더라고. 모조리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고 모든 마케팅이 다 MBTI로 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거세서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온 국민이 MBTI는 기본 다 안다는 전제 하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공중파 맞아요. 방송은 그거를 전제로 하는 방송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MBTI는 근데 성격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MBTI도 당연히 전부터 알고는 있었죠. 대충 알고는 있었고 막 깊이 파진 않았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MBTI를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빅5보다는. 근데 그리고 이게 어차피 성격에 관한 거기 때문에 MBTI랑 빅5랑 사실 되게 통해요. 일맥상통하고 물론 MBTI만 골수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다라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성격 심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논리는 다르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성격에 대한 거니까 어차피 그거를 알게 돼서 또 뭐 빅5는 빅5만의 장점이 있고 MBTI는 MBTI만의 또 쓸모가 있고 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MBTI랑 연계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내가 MBTI도 제가 또 대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담 심리 공부를 하다가 MBTI도 공부를 해보니까 대강은 알고 있었고 애니어그램보다는 훨씬 단순한 개념인 거는 맞아요. 근데 또 이것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여기 MBTI도 되게 잘 아세요. MBTI 먼저 잘 알인가? 그러니까 좋아하기는 하죠. 애니어그램보다 MBTI 훨씬 먼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MBTI는 뭔가 대학 시절에도 그렇게 유행하기 전에도 다들 뭔가 뭐 경영학 수업이나 이런 데서 아름아름 하던 그런 테스트였어요. 원래 상담 심리에서 MBTI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훨씬 애니어그램보다 훨씬 주류야. 대중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애니어그램이랑 MBTI랑 같이 알면은 그러니까 사실 MBTI를 아는 입장에서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라고 하긴 애매해. 너무 이게 복잡하고 심오한 맞아요. 이론이라 맞아요. 그러나 애니어그램을 아는 사람한테 MBTI는 갖고 있으면 훨씬 편해요. 유용하고 단순하죠. 아무래도 애니어그램보다는. 그리고 성격이랑 다르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 MBTI를 알고 있으면 정말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MBTI 공부도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 근데 MBTI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썰이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별 썰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MBTI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MBTI를 저희는 깊이 파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MBTI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깊이 팔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MBTI는 네 가지 글자가 4개죠. 저는 INTJ 나오고요.
저는 ENFP입니다. N 빼고는 다 반대예요. 네. 근데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네 가지인데 16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애니어그램은 9개인데 그래도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글자가 4개라는 거는 4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야. 척도가 4개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E냐 I냐, E는 외향형, I는 내향형, 그 다음에 N이냐 S냐, N은 직관형, S는 감각형, 그 다음에 T냐 F냐,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그 다음에 J냐 P냐, J는 뭐 판단형, P는 인식형,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척도를 알면 되는데 이 MBTI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뭐 브릭스랑 마이어스, 이게 MB가 그거야. M이 마이어스, B가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몰랐네요. 아, 그렇구나. 이거 왜 MBTI인지 궁금하잖아. 마이어스 브릭스가 만들었어요. 이게 둘이 심리학자고 모녀지간이고, 이 사람들이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낸 그 성격 유형 이론인데, 칼 융은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심리학의, 현대 심리학의 기반을 세운 사람이고,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적 유형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이 브릭스 마이어스 그 모녀 그 연구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게 이제 진짜 사람 성격에 대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척도가 4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람 척도가 그냥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정확한 정의를 몰라도 얘는 외향적이야. 뭐 나는 내향적이야. 내성적이야. 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 성격을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지. 되게 직관적이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을 구분하는 또는 뭐 분석하는 척도가 4개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 그쵸. 이렇게 복잡다단한 심리를 가진 사람인데.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그쵸.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과연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척도? 측정하는 척도? 이거가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수없이 많은 성격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 심리학, 이제 심리학이 이제 생겨난 게 이제 20세기 초반이니까 정리된 얼마 안 게 됐죠. 얼마 안 됐지 사실. 그런데 이제 융은 요때 처음 그 융이 좀 대단하긴 해. 융이 이때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었을 시대인데. 그쵸. 이게 과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렇지. 시절이잖아요. 인문학이나 뭐 종교?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사람이 딱 뭔가 뭐 바람직한 타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타고난 게 다르구나. 그리고 그 타고난 대로 사람이 살 수 있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요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딱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MBTI가 나온 건데,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제 성격 심리학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척도로 잴 수 있을까 봤더니 지금은 한 5가지 정도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물론 모두가 합의하는 건 아니고 뭐 6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7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바로 빅5예요. 최소한의 합의점인 거죠, 5개가. 그쵸? 5대 성격 특성 또는 성격 5요인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이고, 이것도 5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의랑 이름도 조금씩 학자마다 다르지만, 뭐 이 5대 성격 특성 같은 거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여요. 근데 5가지를 찾고 보니까 아까 MBTI 4가지라고 했잖아. 5가지 중에 4가지를 MBTI가 맞춘 거야. 보니까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5가지는 진짜 이런 현대적인 연구 방법론이 다 생기고, 통계적인 방법론도 생기고, 이거를 많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나온 게 5가지인데, 칼 융이 생각한 거랑 그 브릭스 마이어스가 그것만 가지고 그런 데이터 없이 5개 중에 4개를 맞춘 거니까. 인간의 통찰력. 그렇지. 대단합니다. 그렇지.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기질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로 구분하는 거. 현대 성격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분류는 안 해.
선대 성격 측면. 왜냐하면 분류하는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 아, 그쵸. 그러니까 하려면 하는 거, 임의로 하려면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야.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나는 요쯤에서 분류할래. 그래, 그거는 네 마음인데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렇긴 하지만 옛날부터도 이런 기질론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보니까 요런 5대 성격 특성이랑 통하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었을 뿐이지 그때 사람들도 통찰로 알았던 거지. 그래서 요 5대 성격 특성이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있어야 이거랑 다른 고착 세계관, 애니어그램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MBTI랑 4개가 맞다 보니 요즘에는 어차피 MBTI를 다 아시기 때문에 MBTI를 통해서 빅5를 설명하는 게 더 간편하고, 그럴 거면은 근데 이제 하나가 없는 게 문제지. MBTI에. 맞아요. 하나가 없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뭐 5개 다 중요하지만 요 부분 때문에 MBTI가 되게 오해가 많이 생겨. 그것도 차차 설명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MBTI가 사람을 16가지 구분을 하다 보니까 나 이 유형은 맞는데 하나씩 보면은 내 이 유형 맞는데 나 이 유형 설명이랑 너무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이 그 빠진 거 하나 때문인 경우가 많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지. MBTI는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향형 E, 내향형 I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빅5에서는 외향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외향형,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내향형이 되는 건데, 중간에 어디서 자르냐? 그건 뭐 그냥 적당히 통계 평균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자르는 게 애매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중하, 중상 그 사이 어딘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그거를 그렇다고 외향성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중간이라는 표현이 그쵸. 되게 애매하잖아요. 중간이 있지, 근데. 네, 있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E랑 I가 어떤 사람은 싹 E고 어떤 사람은 싹 I인데 어떤 사람은 E는 E인데 애매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E에 해당하는 그 유형의 설명이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껴요. 근데 그거는 유형론은 다 원래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럴 거면 빅5만 배우면 되지 왜 굳이 애매한 MBTI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근데 또 빅5는 이건 높고 이건 중간 이건 낮고 이렇게 하면은 알겠는데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아. 맞아요. 근데 MBTI는 그림을 딱 그려줘. 왜냐면 조합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성격이 딱딱딱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빅5 그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 성격은요 그렇게 딱 떨어진 것처럼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성격과 이 성격의 그 특성이 조화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분명히 있어. 케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하나잖아요. 맞아요. 나는 한 명인데 그렇다고 제가 모든 저의 행동 같은 거를 5가지 요인으로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미지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유용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MBTI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MBTI도 분명히 가치가 있고요. MBTI에서 포함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영역까지 알고 원리를 알고 나서 MBTI도 그냥 이 유형은 이렇대 저 유형은 저렇대 짤만 보고 거기에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나면은 훨씬 정확하고 다채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MBTI랑 빅5를 연계 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MBTI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MBTI 나름대로 뭐 빅5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사례들을 보고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할 거잖아. 근데 둘이 MBTI 유형이 많이 달라. 맞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N 빼고 반대기도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4가지가 다 너무 명확한 사람이에요. I, N, T, J 100번, 1000번 검사해도 맨날 이렇게 나와. 근데 이분은 그 밸런스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분이잖아요. 네. ENFP 유명하잖아. ENFP나 INTJ나 약간
이게 또 그 환상의 궁합이라고 많이들 그런 거야?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치대고 약간 여기서 막 이러는 로봇과 강아지? 에,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6가지 중에서 약간 튀는 유형이 있는데 INTJ랑 ENFP랑 둘 다 약간 튀어. 극단에 있죠. 그리고 그냥 극단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형적인 유형인데 얘는 또 전형적인 ENFP가 아니야. 그건 그래요. 남들이 보면 그냥 ENFP라고 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저는 애매한 점이 많았던. 진짜 그래.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추구하는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복잡한 뭐 사자성 다 높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ENFP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 저는 확실히 ENFP는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누가 봐도 ENFP인데요. 이런.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딱 그냥 ENFP인데 그러니까 같은 ENFP를 만나면 끼리 있으면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같은 ENFP끼리 또 모아놓고 보면 다른 거야. 맞아요. 근데 나는 INTJ끼리 모아놓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애가 나 INTJ 이러면 별로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확실한 INTJ다 보니까 저렇게 무난한 애가 INTJ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난 또.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비교해서 보기가 좋은 궁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INTJ 대명사 대표적인 사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근데 또 제가 또 4가지 척도가 또 그래도 또 조금씩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외향성부터 볼게요. 네. E냐 I냐. 요게 이제 빅5에서는 외향성이라는 특성으로 설명되고 그다음에 이제 MBTI에서는 외향성 높으면은 E고 외향형, 그리고 외향성 낮으면 EI 그 내향형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것과 또 하나 연계해서 설명할 게 뭐냐 하면 신경성인데 외향성 다음에 신경성인데 이 신경성 부분이 MBTI에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왜 현대 MBTI에 보면은 그 왜 자기주도형이랑 신중형이라고 뒤에 왜 소문자 A랑 T. 대문자 T랑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5가지 척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신경성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MBTI인데 그 부분 2개를 외향성이랑 신경성이랑 요 2가지가 콜라보가 되게 많이 되고 가장 좀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2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향성은 이 외향성이 참 오해가 많아. 맞아요. 근데 내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너무 흔하게 쓰는 표현이고 근데 너무 그런 게 많아. 외향적인 사람들이 저는 이제 너무 내향형이라 자기 알고 보면 내향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제 모든 제가 ENFP 친구가 되게 많거든요. 다 얘기해요.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심지어 또 NF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잡생각이 많은 애들이 많아서 근데 나 완전 외향적이진 않아. 이 얘기를 항상 달고 사는데 그 얘기하는 애들은 다 그냥 저도 하면서도 그래도 아니 이지. 근데 이제 그 인프피 이제 같은데 내향적인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많이 태클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외향성에 대한 오해에서 많이 비롯되는 건데 뭐냐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진짜 외향적인 사람이도 언제나 외향적인 건 아니거든요.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내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24시간 365일 내향적인 행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또 다른 거랑 여러 가지 다른 요소랑 맞물려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이 외향성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기전을 알아야 돼. 무슨 메커니즘으로 외향적이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MBTI에서 설명하는 특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대 성격 특성이랑 관련지어서 보면 5대 성격 특성에서 외향성은 긍정적인 감정에 얼마나 민감한가예요. 사실. 이거 되게 이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외향성, 내향성 하는 그 논의에서 저 그래서 이거 자료 받고 되게 뭐야?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긍정적인 감정에 민감한 정도? 그래서 그리고 신경성이랑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얘기를. 신경성은 반대야. 부정적인 감정에 얼마나 민감한가예요. 그래서 이거가 2개가 사실 따로 움직여요.
뭐냐 하면 긍정적인 감정에 민감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쵸. 둘 다 민감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민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생활하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할 때 보면 두 개가 콜라보가 어떻게 안 돼요. 그쵸. 이 세상에 긍정적인 감정만 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돼. 그건 판타지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외향적인 사람 중에서도 신경성이 높은 사람, 부정적인 감정이 민감한 사람과 아닌 있죠. 사람 근데 이게 MBTI에서 신경성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향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 근데 이거는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황들이냐 하면 누구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 같은 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건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한테는 하나도 좋지 않아. 고통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거 있죠. 맛있는 걸 먹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칭찬을 받았다. 이럴 때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좋지. 사람은 이런 거를 해야 원하게끔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이좋게 지내서 칭찬받고 원하는 거 성취해야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이럴 때 많이 좋아. 그리고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이럴 때 좋아. 근데 그냥 막 그렇게 좋진 않아. 너무 신기한데? 되게 이해 안 가. 네, 되게 신기해. 이걸로 따지면 외향적인 사람 맞죠, 본인? 저도 제 중상 나왔어요, 외향성이. 그리고 저는 완전 내향형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은비를 옆에서 봤을 때 은비는 MBTI에서의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의 그 정의에서 보면은 완전 외향은 아닌 게 맞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건 완전 외향이죠. 긍정적인 감정이 정말 커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을 때 너무 좋아. 어머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느낄 왜냐면 저는 그게 되게 낮은 사람이라 맞아요. 그리고 좋아할 때도 되게 표정이 많이 바뀌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처럼 막 이렇게 막 표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5번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그쵸. 이게 5번과 8번이라 5번과 8번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다르지만 내 마음에서 옛날부터 나도 좋아. 근데 안 해도 돼. 딱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신경성도 중요해서 내가 아까 좋은 것들 있잖아. 사람들이 해서 좋은 것들을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감정이 큰 사람이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면 그쵸, 좋으니까. 근데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 낮은 사람은 하도 좋고 안 해도 좋으면은 굳이 그렇게 할 동력이 크지 않은데 문제는 신경성이란 말이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감정이 큰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이게 생각을 하면은 하고는 싶은데 하면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행동에 옮기는 것들은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야. 근데 요 외향성,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테스트별로 되게 차이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권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문지를 보면 좀 한국의 정서랑은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많았거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해봤을 때. 맞아요. 번역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거 떠나서도 학자들마다 예를 들어서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항목들을 넣잖아요. 구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아요. 지표에 따른 차이. 그리고 그게 정말 그냥 지표가 단순히 다른 걸 수도 있고 학자마다 진짜로 외향성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걸 수도 그쵸. 있어요. 그건 각자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갖고 있는 테스트로 하면은 외향성이 은비는 중상. 네, 신경성은? 중하. 그리고 뭐 다른 테스트 왜 카카오 가치에서 하는 테스트 있어요. 네, 맞아요. 성격 특성. 그거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외향성이 26점 나오는데 그 26점이 평균보다 26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내향이 나오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 걸로 갖고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중하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은비가 저한테 준 테스트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은비는 거기서는 상이 나와. 꽤 높은 편이 나와요. 평균보다 좀 높은 네, 편이 높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높기는 높아. 내가 볼 때는 이 외향성 자체는. 근데 이 신경성 테스트 내가 준 걸로 하면 중하 나온다고 했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신경성이 진짜 낮아요. 그러니까 나는 둘 다 낮고 얘는 외향성은 좀 높고 좀 신경성은 있는 편이에요. 아예 없지 않아요. 낮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제가 신경성이 낮은 편이라는 거는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낮은 줄 몰랐어요. 제가 대학원에 가가지고 이거 심리 검사 공부하면서 풀 배터리로 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측정하는 기준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항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겹치죠. 정말 신경성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낮아요. 이제 약간 바보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했나? 아니면 뭐가 왜곡됐나? 다시 체크해 봐야 될 정도로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 그렇게 낮은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그 카카오 가치로 해보면은 제가 이거 100점 만점에 제 신경성 6점이 돼요. 말이 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평균보다 48점이 낮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그 항목 중 그러니까 다 극단적이지만 신경성이 정말 낮은 거야.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남한테 공감을 더 못했다고 생각해. 공감 능력 자체도 낮아요. 근데 이게 나도 힘든데 워낙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든 거야. 보통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나도 힘든 거 알아. 근데 저렇게 적어가지고 난리칠 일인가? 라고 로봇처럼 생각한 거지. 근데 살아가기에 아니구나. 이것도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내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경성 높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신기하다. 그것도 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신경성이 네. 되게 높은 데다가 6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도 위험한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사인을 줘. 근데 나중에 보면 엄마가 많이 맞아. 엄마가 과민할 때도 있지만 나는 너무 낮거든. 그래서 저가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또 있어. 은비가 신경성이 중간이라서 신경성이 낮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경성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높아져요. 왜냐면 저도 눈에 보이잖아요. 중간 정도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높은 사람들만큼 사인이 많이 위험 신호가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누가 위험 신호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경계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다 이제 위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옆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치. 그럼 저는 같이 부정적이게 되고 그래서 좀 신경성이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같이 평안해지는. 네, 근데 이제 저같이 신경성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 신경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랑 있어도 내가 크게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신경성 높은 사람이 있으면 확실히 피곤해요. 이 사람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희 남편이 신경성이 되게 높아요. 진짜 높아. 많이 높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경성 중간인 사람만 있어도 되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내가 보면은 되게 그 부정적인 거에 나는 깜짝깜짝 놀래. 이게 그렇게까지? 막 저기까지 간다고? 막 급발진이 막 걸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중간만 됐어도 나도 같이 스트레스 받고 나도 이거 되게 불안한 일인가 싶고 아니면은 진짜 거슬리는 거지. 왜 맨날 별것도 아닌 거에 저렇게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맞아. 사람 불안하게. 근데 맞아. 나는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잘 봐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되면 나는 그래 이거는 합당한 경계일 거야 라고 하고 만약에 아니잖아 그러면은 거기까지 간다고? 자세히 잘 생각해봐 아닐걸? 이러면 이제 얘가 안심하고 그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신경성 진짜 높았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아빠가 신경성 저보다 더 낮거든요. 우리 아빠는 어떤지 알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거의 20년 다 됐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런 방송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이런 거 원래 관심 전혀 없는 사람이야. 진짜 아직 S 얘기 안 났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 SN에서 S인데 N이 0인 S거든요. 이런 거 1도 관심 없는데 근데 아빠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계속 신경성 높은 사람 예로 우리 엄마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는 우리 엄마 예민한지 몰랐대. 진짜 개 예민했거든 우리 엄마.
그냥 다 듣고 흘리신 건가? 그러니까 뭐 본인보다 예민하다고는 생각했겠지만 평균에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조차 못 느낀 거야. 너무 신경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경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반드시 궁합이 좋다는 법도 없고, 이게 왜냐면 중간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케바케 같아요. 왜냐면 그 높은 사람이 자기랑 결이 비슷한 또 높은 사람 만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네. 낮은 사람이 너무 답답할 수도 있어. 오히려 싫어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맞아, 이거는 케바케예요. 그리고 진짜 막 정확하게 높다 낮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외향성이랑 신경성이 콜라보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외향성도 나니까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지만 신경성도 낮으니까 또 해야 되면 해. 그러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사람이 되는 거. 내향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향성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외향성이 사실 내가 볼 때 되게 낮아. 그리고 그거 내가 그 풀배터리 했다고 했잖아. 계속 나오는 게 그 위험의식, 위기 없음 이것도 나오지만 에너지 없음, 의욕 없음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은 중하 정도 나와요. 이 외향성이 아예 낮게는 안 나와. 그게 저는 또 이게 외향성이 낮고 신경성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만 해도 나랑은 완전 다른 거야.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 위험한 것들은 많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행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은비는 외향성은 높지만 신경성이 또 중간이라 신경성이 좀 잡아주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 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 그 외향성 낮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기며 세상사에 초연한 편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거기다 코멘트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기지만 네버 초연 절대 초연하지 않고 대신에 그 위에 높은 사람 이제 뭐 열정적이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욕심 많고 뭐 무료한 걸 참지 못하고 이런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봤을 때 좀 내가 뭐 이 외향적인 행동 혹은 이제 그 나갔을 때 조금 더 스트레스 받을 만한 환경이거나 이게 나한테 그 장기적으로 뭔가 독이 된다 싶었을 때 딱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 있겠다고 혼자 있는 거를 많이 택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외향성도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외향성이 얘보다 진짜 더 높고 신경성이 낮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의 행동력은 사실은 은비가 따라갈 수 없지. 못 따라가죠. 그래서 약간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보니까 좀 신경성 낮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그 중에서 극외향인 친구들은 진짜 주말에 집에서 쉬라고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뭐 넷플릭스 보고 뭐 하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앉아있지를 못하겠네. 무조건 나가서 경험하고 뭐 그냥 집 앞 카페라도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외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저 정도는 아니지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 정도 외향은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그 외향형 나온 친구들이 근데 나는 내향적인 것도 있는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찐 외향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렇다. 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N이잖아요. 네. N들은 개념의 세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S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맞아요. 많고 그러면 N들은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많아. S보다. 맞아. 뭐냐 하면은 그냥 심심해서 대충 테레비 틀어놓고서는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라 N들은 책을 읽는다거나 뭐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되게 깊이 몰입해서 즐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집에 있다고 해서 내향이라서 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야.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분명히 그 N적인 성향이 좀 성찰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 성찰과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과 물론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자기 혼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그 ENFP 이런 친구들이 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맥락이 그런 맥락 아닐까. 맞아. 네, 혼자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MBTI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융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한 저작을 보면은 융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그 정의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그 E는요, ES예요.
그리고 그 I는 IN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찐 내향은 IN인 거야. 그리고 찐 외향은 ES예요. 왜냐면 N이랑 S라는 것부터가 N은 내면적인, 이론적인, 개념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야. S는 현실적인 외부의 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IS라고 하면 얘는 이 빅5에서는 얘는 내향이 맞아. 긍정적인 감정, 활동성 자체는 낮은 거야. 근데 얘의 그 인생의 즐거움이나 보람이나 관심은 S,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제 그 남동생, 계속 남동생 소환되는데 남동생이 ISFP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밖을 자주 나가는데 그래서 자기는 완전한 내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가서 하는 게 사람을 만나고 놀고 막 이제 뭐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집 앞에 먹을 거, 편의점, 뭐 내 스트레스를 풀 만한 코너 요 정도 그 동선에서 꾸준히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나가야 되는 거지. 왜 그건 노래 부르려면 나가서 그렇지. 불러야지. 안 그럼 누나한테 깨지게 그렇지. 생겼는데. 시끄럽다고. 깨지는데. 그리고 이제 뭐 밥을 먹으려면 나가야지. 여기 밥이 없는데 어떡해. 그 배달 시켜 먹긴 싫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 정도에 맞아. 나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그치. 여기는 집에서 가만히 놀 게 너무 많거든. 너 엄청 많죠. 드라마 볼 게 밀린 게 지금 몇 개인데. 나랑 몇 시간 동안 카톡으로. 내가 카톡도 해야 되고 PC 카톡으로 성찰도 해야 되고. 심오한이 왜 N 같은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융은 그러니까 N이나 IS 같은 개념은 없었던 거야. 이 사람은 본인이 IN이거든. 융은 왜 IN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IN이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외부적인 거에 관심 갖는 사람과 나같이 이 내면의 세계에 관심 갖는 사람은 달라. 다른 거는 천성적으로 다른 건 알겠는데, 그래서 ES랑 IN만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를 보고 막 이렇게 저작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고 이 브릭스 마이어스가 근데 N이랑 S도 바꿀 수 있겠다. 이거를 개념을 분리할 수 있겠다.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EN은 활동성이 높은데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IS는 활동성은 낮으나 이제 외부의 물질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맞아요. 이래서 맞아. 그래서 약간 그 ESFP 친구들이 찐 외향처럼 맞아요.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쭈님 있잖아요. 8번에 7번하게 쭈님 또 소환됐는데 걔가 ESFP거든? 얘가 ENFP고 그래서 걔는 영화관에를 잘 못 가. 2시간을 앉아있는 게 힘들대. 근데 활동성은 내가 볼 때 내가 볼 땐 얘가 더 오히려 관심 있는 것도 많고 욕구도 더 많고 맞아요. 지지 않는데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그게 많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EN들이 생각보다 내가 외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외향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외향성이 높으면 활동성이 많다고 했잖아요. 욕구가 크다고 했잖아요. 뭘 하고 싶은. 근데 그 욕구가 어떤 욕구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뭐라도 해야 돼, 이들은 외향성이. 근데 그 중에 뭐를 특히 좋아하느냐는 사람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외향성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왜 듣느냐 하면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뭔가 일이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더 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날 기회가 있잖아. 최고의 변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들은 그냥 일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에너지, 그러니까 각자가 자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사람이.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근데 또 이 아이들이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람 안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 안 좋아하는 이도 있어. 맞아.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야, 사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나 사회적 불능이고 사람을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도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난 사람 좋아해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괜히 가서 놀지는 않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지 재밌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MBTI 짤이 그지 같은 게 많지만 또 어떤 건 되게 통찰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되게 깨달음을 얻은 통찰이 뭐냐 하면 왜 이거 있어. 유명한 게 아이들이 어디 모임 가서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이들이 어디 나가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외향처럼. 근데 집에 갈 때 너무 힘들다. 내일은 진짜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들은 나가서는 찐따같이 이러고 앉아있고 막 되게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데 집에 오면서 내일은 누구 만나지? 이러면 일하는 얘기가 있어. 그런 짤이 있다? 근데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야. 뭐냐면 이 중에서 나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놀고 집에 가면서 또 내일은 누구 만나지 하는 이도 있을 수 있고 아이도 나가서도 이러고 있고 집에 가면서도 피곤하다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아이들이 생각보다 나가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냐 하면은요. 아이들은 놀고 싶지 않은 모임에는 가지 않아요. 왜 괜히 나가? 아이는 아이야.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나가잖아? 너무 놀고 싶어서 간 거야. 여기 이 사람이 좋던지 이 자리를 원하던지. 그러니까 희생할 게 많은 거네요. 외양보다는. 왜냐면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데나 있어도 그냥 밖에 있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있는 것 자체로 좀 힘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 자원이 되고 물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좋고 에너지를 제가 빨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괜찮은 건데 그럼 아이들은 가고 싶은 모임만 가요. 아니면 안 가. 그러니까 가면 되게 재밌게 놀지. 혼신의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이 사람들 노는 것 자체가 좋아서 간 거지. 그리고 이제 올 때는 이제 그렇지만 에너지를 썼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혼자 있고 싶고. 근데 외향들은요. 혼자 있는 게 싫고 심심해서 별로 안 가고 싶은 모임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간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는 재미도 없게 놀았으면서 집에 가면서는 내일 누구 만나지? 이러는 거지. 그게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는 모든 아이들에게 좀 감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아이들이 만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요. 괜히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 좋아하는 그런 거를 하면 내가 친구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저는 괜히 사람들이랑 모이는 게 좋아서는 결단코 안 나가거든요, 진짜. 그런 차이가 있고 2인데 사람 안 좋아하는 2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약간 아이로 착각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우리 아빠가 ESTJ인데 TJ는 저랑 똑같고 미친 TJ인 게 나한테 이제 온 거야. 유전자가 어떻게? 근데 IN이고 나는 우리 아빠 ES니까 완전 다른데 우리 아빠가 사람 안 좋아하는 E야. 그래서 우리 아빠 언뜻 보면 되게 I 같아요. 일본의 9번 날개기도 하고 어디 가면은 말 많지 않아요. 근데 점잖게 앉아있고 그런데 우리 아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사람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랑 I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이들이 심심함을 많이 느껴요. I는요 심심한 게 뭔지 찐 I는 심심한 게 뭔지 잘 몰라요. 물론 알지. 개념적으로 알고 느껴본 적은 있어. 당연히 있지, 살면서. 그러나 거의 없어. 왜냐하면 특히 이제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는 애들이 다 심심하지.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나 정도 됐으면 직장 생활하고 할 일 하기만도 충분히 자극이 충분하거든요? 맨날 지치지?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고 심심해? 누가 심심하다. 나 심심했으면 좋겠다. 나 심심을 느껴본 지가 언제야. 나 아무것도 없는 시공간을 즐기고 싶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으면서도 조금만 있으면 심심해. 게을러서 나가기는 귀찮은데 심심해. 이거 제 상태죠. 그죠?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심심해. 자극이 필요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어가지고 이 S인데 우리 아빠는 오로지 그냥 본인 운동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사람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냥 운동하고 술 먹으려고 만나는 거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그냥 자기 보존이고 되게 내향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내가 보면 잠시도 심심한 걸 못 참고 뭐라도 해야 돼. 괜히 나가. 내가 볼 때 이들은 괜히 나가. 왜 괜히 나가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그 아이들은 나가야 될 일만 나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심한 거, 무료한 거, 물론 이들도 너무 바쁘게 살아, 예를 들어. 그러면은 지긋지긋하고 쉬는 날 쉬고 싶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같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교적 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좀 외향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게 번아웃은 누구나 오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번아웃 왔을 때 그 순간을 보고 내가 외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그럼요. 여러분 같이 제가 살았으면 저는 벌써 반짝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번아웃이 올 만큼 나다니니까 번아웃이 온 거지. 그럼 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친구들이 그럴 때 나 그렇게 외향은 아니었나 봐.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심심해가지고 나가거든요. 또 나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있다. 외향인데
외향인데 사람을 안 좋아하는 외향들이 자기 내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자기 보존들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본능이 이거는 헷갈릴 리가 없죠. 사회적 본능이면 사실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보존들이 이것도 쭈님 얘기이기도 하고 쭈님이 외향인데 자기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보존들은 어디 가서 신나게 놀다가도 시간 되면은 뭐 일단 배고프고 이러면은 노는 거 눈에 안 들어와. 먹어야지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자야지 되고 근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는 사회적 본능이잖아. 맞아. 피곤해도 이 사람을 이 친구 만나고 싶으면은 맞아. 가요. 근데 얘는 본인 사실은 자기 보존이거든. 근데 친구는 진짜 많아. 얘도 사회적 본능 2차기는 해. 근데 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심심해서 만나는 거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네.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친구를 만나겠다는 열정은 없더라고. 그 하위 본능의 차이.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애들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기야, 내가 볼 때는. 일단 나가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 동기부터가 다른 건데, 결과는 사실 다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인데. 그치. 근데 또 얘가는 나 같은 애를 보면서, 아니, 저 언니는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5번이고 아이면서 왜 저렇게 분명히 힘든데 친구를 만나러 가지?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 그 친구랑 약속 잡기가 어려워. 이날밖에 안 돼. 그럼 난 피곤해도 가. 근데 주인은 안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나 생각보다 내향인가 계속 이랬을 때가 아니고 외향이고 너는 그냥 자기 보존이야. 그냥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내향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조금 생각보다 내향적이라고 하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것 봐도 이 외향이라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요소들과 콜라보해요. 신경성에 진짜 사람 좋아하는 거에다가 무슨 사회적 본능인지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N인지 S인지 그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랑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향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 진짜 긍정적인 감정이 크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할 그 의욕 자체가 크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외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를 채워야지만 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또. 맞아요. 그냥 긍정적인 감정이 커서 뭐를 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이거를 떠나서 이만큼의 자극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좀이 쑤셔. 필요야, 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심적 상태를 뭔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외향적이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항상 약간 조증의 이미지가 조금 있잖아요. 항상 되게 기뻐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엔 약간 우울한 편? 그러니까 그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밑에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약간 저는 좀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초연하지 않아서 그렇지 좋아는 하는데 그 살짝 울적한 상태에 계속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쉬워요. 조금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뭘 해도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 빵빵 오는 건데 긍정적이거든 되게. 네, 걔를 계속 쳐줘야 되기는 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쭉 우울한 상태로 가면 그 견디기가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 긍정적인 뭔가 그 천장이 딱 있다면 거기를 몇 번은 쳐줘야 약간 그냥 오늘의 만족. 근질근질하고 긁어야 되는 거야. 딱 그냥 팡 하고 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긍정력을 많이 느끼지 않나 싶어요. 네, 평소에 그 약간 깔아앉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외향성이 낮은 게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없어도 되고요. 그냥 꾸준히 해야지 되는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아무 좋은 일이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고 솔직히 좋은 일도 너무 자극이 크고 많이 일어나면 싫어요. 이거는 귀찮나? 이거는 진짜 약간 그 스트레스가 돼. 그래서 내가 썸 타는 것도 물론 내가 성적 본능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되게 좋아해. 분명히 썸을 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니까 하겠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자극적이라고 느껴. 그러니까 뭐냐면 맛있는 것도 맵고 맛있는 것도 마라탕도 먹고 싶지. 먹으면 맛있는데 내가 맵찔이면은 맛있지만 조금만 먹으면 그만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먹고 입에선 땡기지만 못 먹겠잖아. 힘들어서. 그런 느낌이야. 그런 썸이나 연애나 이런 것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약속도 적당히 이렇게 잡아야지
계속 있으면 이게 몸이 피곤한 거랑은 또 달라요. 내가 뭐 체력이 안 좋아서 그래. 체력은 은근 또 괜찮아, 생각보다. 그니까요. 생각보다 괜찮지. 배신감. 그쵸. 그러니까 그 피곤하다는 게 내가 진짜로 체력이 안 좋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이게 낮다 보니까 자극이 계속되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좋은 자극도. 근데 저랑 되게 다른 게, 그리고 5번, 8번의 차이도 분명히 이것도 있겠지만 있어. 저는 한 번 나가고 놀고 할 때 그걸 모든 거를 다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맨날 잡아야 돼요. 그 텐션이 올라왔을 때 끝장을 좀 보는 거죠. 오늘도 약속, 내일도 약속. 근데 또 안 그럴 때는 완전히 깔아앉아서 할 일들을 하는 거죠. 자기 보존의 일들을 한달지 그거를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식적으로 약속을 그렇게 잡는 것도 있고 딱 지금은 나가서 노는 나의 외향 타임이다 싶은 그 시즌에는 진짜 쉼없이 끊임없이 옆에서 몸 좀 조절하라고 할 정도로 되게 무리한 일정들을 잡아가면서 하는데, 안 그럴 땐 또 안 그러고. 근데 또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즐거운 타임이 됐을 때는 그렇게 안 하면 만족이 안 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외향성이 이렇게 복잡한, 생각보다 외향성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랑 콜라보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신경성에서 보면은 이제 신경성이 어떤 건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게 뭐 얘기했잖아요. 신경성 너무 낮으면은 사실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물론 저같이 너무 극단적으로 낮으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신경성이 높으면은 이 모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신경성이 높은 거는 신경성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위험이나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느껴야지 맞아요. 피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인사이드 아웃 같은 그 맞아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거랑 약간 그 소심이랑 그 디스커스, 그 누구지? 그 초록색 맞아요. 걔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얘네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모든 진짜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딱 생각하면 우울증만 떠오르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박증이나 뭐나 강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중에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들이 있어도 신경성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적인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면역력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고 이런 것처럼 신경성이 높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과하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러나 신경성이 약간 높으면은, 다른 게 같았을 경우에 직업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 높대요. 왜냐면 부정적인 걸 느끼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역설이 있어. 신경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이 오히려 삶에서 위험에 잘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가 되게 신비로운 건데, 신경성이 높으면 위험에 되게 잘 대비해야 되니까 잘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신경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자꾸 만들거든요. 이게 그거야. 뭐 어떤 거냐 하면은, 너무 신경성이 높으면은 편안한 게 편치가 않아.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야 마음이 편한 거래요. 맞아요. 저 이거 그러니까 가정폭력 그런 그 수업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들었을 때 이게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었던 게, 그 폭력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됐던 사람이 오히려 폭력이 있는 상황으로 자꾸 돌아간다. 편한 건가 그게? 그게 이제 폭력에 당할 거라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편한 게 그냥 맞는 건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맞으면 저 사람이 나를 때릴까 봐 24시간 불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일단 그게 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픈 게 낫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나랑 헤어질 거지 이러면 그래서 헤어지는 거지. 그러네요. 오히려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그치.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너가 나를 지금 무시하지 이러면은 그래서 무시하게 된다는 거지.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저 약간 신경성 극상이었던 친구가
그 왜 날카로운 거에 베이거나 뭔가 무거운 거 들었을 때 잘못 떨어뜨려서 다치고 이런 걸 되게 걱정하고 자기는 항상 다친다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더 다치나 보다. 엄청 다쳐요. 그러고 그냥 약간 좀 너무 오버하다가 다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온갖 방법으로 안 다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세가 이상해서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 신경 써서 씹다 보면은 혓바닥 깨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니면은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본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나쁜 상황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자기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아, 그쵸. 나는 신경성이 남들보다 높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과민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좀 봐가면서 항상 이제 나 자신을 좀 컨트롤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저같이 신경성이 낮은 사람도 난 너무 너무 전 중간 정도니까. 알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선배를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이게 콜라보가 아까 인간이 왜 성격이 다양해요. 다 이제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나 좋은 성격은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높은 친구들은 주변에서 경고를 해준다 할지 제가 못 보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건 되게 유용하잖아요, 삶에. 그걸 리스크 테이크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좀 방지해주는 느낌? 그래서 뭔가 롤이 딱 조합이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